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나스닥 2026년 토큰 증권 시대 연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이 2026년 3분기부터 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증권 거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나스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신청이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가 대전환을 맞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큰 증권은 많이들 제가 이제 기사로도 전해드렸었는데, 토큰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주식들 같은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주식이나 증권, 우리 채권 뭐 이런 것들, 이런 증권들을 이제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이것들을 이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기존의 채권, 주식, 뭐 부동산까지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이제 발행 가능한 증권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네, 거래 시간은 제약 없이 24시간 상시 매매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토큰 증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코인 시장처럼 24시간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거래 시간 내에서만 가능한 상태고요. 나스닥이 이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애플, 테슬라 등 이 세계 주요 기업의 주식이 전통 증권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을 오가면서 거래될 수 있어 금융시장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하는 것들의 연장선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 일반적인 주식과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된 증권, 주식이 이제 같이 거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도 바뀔 것이고, 전체적인 뭐 수수료도 변할 수도 있겠죠. 뭐 잘하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토큰화된 실물 금융 자산 시장 규모가 2022년 2,100억 달러에서 2030년 16조 달러로 76배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실제적으로 76배예요. 이게 뭐 10배, 20배 이 정도도 아니고 76배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시대가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경입니다. 이경 1280조 원이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 금융 시스템을 근본부터 뒤흔들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월가가 굉장히 바쁘죠. 월가 자체에서도 뭐 시티은행이든 뭐 JP모건이든 모든 월가의 금융 그 기관들이 다들 이 토큰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빠르게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토큰화가 된다면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이런 쪽이 결국에는 나중에 수수료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이나 이제 그 솔라나 같은 것들로 토큰화가 이제 되기 때문에 퍼블릭 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퍼블릭 체인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건 이더리움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옹호하는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지금 가격은 왜 떨어지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현금화를 빠르게 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사용되고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더리움의 또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더리움을 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 한국의 토큰증권 발행 유통 시장이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토큰 발행 유통 시장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67조 원. 거의 10배죠. 10배 가까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14.5%나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불과 6년 만에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커지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토큰 증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2026년부터 굉장히 본격화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6년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 시대를 열 것이고요. 다른 그 증권사나 뭐 관련된 회사들도 당연히 토큰 증권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토큰 증권화 시대로 이제 들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가격 3주째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 지속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대표 거래소죠.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인데요. 프리미엄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계속 11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투자에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 코인 시장을 이끄는 주체들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금들이 대부분의 전 세계의 코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의 프리미엄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방향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이제 음수로 마이너스로 나가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약세를 보통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약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뭐 비트코인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 플러스로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리테일 겨냥 토큰 세일 플랫폼 가동, ICO 시장 재가동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는 이제 ICO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에코 인수에 이어서 미국 리테일 대상 공개 토큰 세일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이 ICO 시장 재편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CO라는 건 이니셜 코인 코인 공개, 그러니까 코인을 이제 토큰 세일하는 거, 공개 토큰 세일을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들이 과거에 이제 ICO가 굉장히 유행이었었잖아요. 인기가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ICO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벤처 투자에서 너무 많은 자금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ICO 시장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관 투자들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으면서 ICO 시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ICO를 이제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까지 갔습니다. 그게 지금 알트코인 시장을 좀 망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알트코인이 너무 이제 고평가돼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 그러니까 처음 출범하자마자 이 벤처 투자에서 이미 자금을 크게 받아가지고 초기 상장할 때부터 이미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 실제적으로 개인들은 여기에서 이 거래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트코인이 좀 망가진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지금 코인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장들을 조금 더 이제 개인에게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너무 과하게 코인이 평가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과하게 평가되는 이런 시장은 실제적으로 오래가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실제로 코인에서 실제 뭐 10배 뭐 수익이 났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거의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런 코인 시장의 ICO가 이제 뭐 망가지고 벤처 투자 쪽에서 다 처음부터 이미 띄워놓고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지금 코인 시장의 중요한 한 가지 과제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테일 시장에서 이 ICO를 주요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고, ICO와 네트워크 보상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은 7월 ICO와 에어드랍 네트워크 보상에 맞추면 공시, 면제, 안전장치 제도를 준비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진보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이런 그 ICO와 에어드랍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코인 시장에 새로운 붐을 일으키는데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과연 이런 ICO나 에어드랍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긴 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알트코인들의 시장이 새로 살아나는데 ICO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자, 한 제도화 지지분이란 사이 미국 은행도 코인 보유 가능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에서도 코인을 가져갈 수 있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규제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할 때 수수료가 결국엔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수수료를 지급을 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토큰이 없으면, 이 코인이 없으면 이걸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엔 운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은행이 코인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규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은행은 소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그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규제를 잘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전통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온체인으로 이전하고 가상화폐 생태계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률이 또 허용이 됐고, 실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은행에서는. 자, 그리고 한국은 아직까지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보유 자체가 여전히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2017년 12월 금융회사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요걸 빨리 풀어야지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 요것들도 결국에는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 일주일 새 3조 증발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일주일 새 20억 달러, 약 3조 원이 증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이 디페깅, 이 가치 연동 불일치 사례도 잇따르면서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다시 위축되는 모양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서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도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지금까지도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활용을 하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침체로 가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시총이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꼭 암호화폐 거래에만 이제 쓰이지 않고 실생활에서 쓰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시총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연말 20만 달러 간다. 폭락장 속 강세 전망이라는 기사인데요. 아서 헤이즈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연내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또 내놨다고 해요. 이 사람 참 재미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사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달러 유동성 둔화를 지금 하락의 핵심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와 그리고 DAT 유입 감소,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는 이 기업들의 그 비트코인 매수세가 이제 좀 줄어든 거죠. 요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시장 압박으로 지금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의 공급이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이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서 지금 아래로 지금 미끄러진 상태고요. 흥미로운 점은 헤이지가 스스로 상당한 규모의 매도에 나섰다라는 사실이죠. 최근 하락장에서 이더리움, 에이브, 에테나 약 500만 달러어치를 정리를 했고, 최근 몇 달간 강세를 보여 제트캐시에 관심을 옮긴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도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자신은.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또 20만 달러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게 행동이랑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과 말이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말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코엔이 비트코인이 2026년 6만 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비관론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어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약세장에서 200주 단수 이동 평균 근처까지 밀리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런 지표를 통해서 이제 벤자민 코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섰다는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고, 반대로 테드 필리오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ISM 지표가 이 48.7 수준인 점을 근거로 아직 약세 사이클에는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지금 3일봉으로 봤을 때 딱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 선이죠. 이 선에 지금 걸려 있는데, 이 선이 지금 200, 그러니까 3일봉에서
200선입니다. 근데 이 선을 지금 이제 지켜주고 있는데, 이 선을 지켜주고 이제 반등이 나올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선이 유지가 되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현금화를 할 거면은 이 반등을 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이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몇 년을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나는 현금이 거의 없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거의 올인되어 있다. 근데 너무 두렵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잠을 못 잔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현금화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건 지금 너무 많은 비중을 여기에 실어 놓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일부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세가 29.87% 정도 나왔어요. 이 하락폭의 최고점에서. 근데 전에 이제 그 조정폭을 보면 31.4%까지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폭이 크게 다른 때보다 월등히 높은 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저번에 조정장에서도 이 정도는 이제 나와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핵심은 결국엔 50주 이동평균선과 365일 선, 이동평균선, 그걸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회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약세장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과거에도 50%까지도 이제 하락을 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50%는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반등이 과연 가능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고,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 등락 폭이 조금 더 이제 극적이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과거에는 폭락하면 정말 극적으로 확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은 이 떨어지는 폭이 조금 완만하게 떨어진다? 좀 천천히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과거와 다른 비트코인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조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의 조정 폭이나 속도도 좀 느린 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블랙록 하루 만에 비트코인 5,600BTC 매도, 단일 최대 규모 자금 유출이라는 기사입니다. 블랙록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데,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는 결국 이제 ETF에서 지금 빠져나간 거죠. 단일 최대 매도 규모가 나오면서 해당 ETF의 주간 순유출액은 14억 2천만 달러로 불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최대 지금 공포 상태예요. 공포 상태에 들어갔고, 극단적 공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다들 지금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라 ETF에서도 그 자금 유출이 가장 크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 당했다. 블랙록 ETF 매도에 비트코인 9만 달러 붕괴라고 하는데, 월가에 당했다라고 이걸 꼭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월가에서도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꼭 월가에 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월가도 손절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월가가 들어와 수익을 낸 뒤 떠났다라고 하는데, 수익을 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온 쪽에서는 오히려 손절을 했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에 2.8% 상승했다. 나스닥 나흘 만에 반등했다라는 기사고, 결국엔 나스닥이 이제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 시장에 좀
폭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엔비디아의 그 AI 뭐 버블론 이런 게 지금 팽배하잖아요. 실제로 시장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뭐 조정세, 비트코인은 뭐 먼저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해주면 비트코인도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들도 좀 열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미 고용지표 발표 지연에 10년물 금리 4.13 연준 동결의 무게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고용지표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이전에 핵심 고용 통계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 고용지표를 제대로 반영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핵심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 자체가 안 돼 버린 거고 10월의 실업률 자체는 아예 집계를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없이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연준에서는 이 금리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해도 이 지표가 있어야지 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셧다운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